네, 안녕하세요. 달창요정입니다. 달창철학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주- 오늘은 사주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사주를 풀 사람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이전에 영상을 많이 찍고 올렸었는데, 음, 좀 퀄리티의 완벽함을 위해서,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거는, 어, 자, 그럼 각설하고, 사주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우선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미국의 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서 흐르는 시간은요. 그런 시간이 어, 예, 시,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3일이다. 그러면 10월 2일이다, 10월 3일이다. 그러면 그게 10월 2일, 3일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예를 들어서 2000 뭐 2020년 9월 3일이다. 9월 30일이다. 9월 30, 29일, 9월 30일이다. 10월 1일이다. 그게 그대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자연에 있는 흐르는 시간이 그거는 존재하는데 사실 그거는 인간들이 문명 체계가 편의적 영국의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의 그리고 뭐지? 이게 천문대 있는데 그 영국의 그 천문대에 있는 런던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을 건데 영국에서 흐르는 시간을 영국에 있는 시간을 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경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차를 두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하고 하는 건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인간의 편의상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편의상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조 바이든 영상을 빨리 풀었어야 했는데 어, 저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서야 좀 올리게 되네요. 음, 일단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링크를 걸어서 따로 볼 테니까 자세한 것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깊게 풀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론 선거 당선 여부나 어떤 그런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한 모습으로만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 20, 조 바이든 부통령의 생년월일이 1942년 11월 20일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정축일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바꿔서 봤어요. 1942년 11월 21일. 그렇게 그 시간적 차이를 두고 그거를 바꿔서 사주를 바꿔서 뽑아내서 풀고 사주를 풀어냈습니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예. 이 제가 보는 이 관점대로 이렇게 조 바이든 부통령의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 사주상 맞게 들어갑니다. 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바이든 부통령의 인생이나 그런 것에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정축일주로 보면요, 사주가 틀리게 나와요. 사주가 맞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사주를 변환해서 풀어내는 것이 사주상 맞게 나옵니다. 자, 그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사주를 풀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오래전부터 저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거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참고사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조 바이든 부통령의 사주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 바이든 부통령 1942년 11월 21일 이모년 신해월 무인일주 무인일주. 그리고 시간은 제가 여러 가지 추론해 본 결과 저는 무오시로 시간을 잡아냈습니다. 예. 그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무토오와, 그러니까 그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오시로 시간을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재물도 많구나. 오케이. 무토는요, 신약한 사주입니다. 무토는 11월 달에 해월에 추울 때 태어났고, 밑에 임목 있고 인해함 위에 있어서 신약한 사주가 되고요. 예. 무토는 해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신약한 사주고 그리고 화용신이 됩니다. 화용신이 추울 때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용신이 됩니다. 화용신이 되고 이 사주의 용신은 화용신 토이신이 됩니다. 신약한 무토에겐 화가 불이 필요합니다. 화용신 토이신이 되고요. 그리고 오한 두 개가 있고 오와 두 개가 자수를 도충하고 해수 있고 자수 있고 해서 재물도 적지 않은 분이 되고요. 인에 합을 하고 인호합을 하고 인호합을 하면서 관인 상생이 되고 인에 합을 하고 인호합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세력이 많고 연대성이 강하고 어떤 연합하는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해합을 하고 인호합을 하면서 어떤 세력을 구축하면서 연합하는 형성. 그러니까 세력이 하나로 모이고 단합되는 연합되는 형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임수는 오화와 암합을 하고 오화는 해수와 암합을 하고 임목은 병신합을 하고 임목은 천간의 신금과 병신합을 하고 하면서 또 그리고 오화는 해수와 부딪히고 수화 기제가 되고 이러면서 조용한 듯하고 신중한 듯하고 인해 합을 하고 인호 합을 하니까 어질고 인자하고 인해 합을 하고 인호 합을 하면서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게 인자하고 어진 듯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분들. 챙긴 거는 다 챙깁니다.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실속이나 어떤 명분, 실속, 자존심, 뭐, 명예, 뭐, 자존심, 뭐, 권력 챙길 거는 다 챙기는 사주. 그리고, 이렇게 암압도 많고, 이렇게 해수와 오화가 이렇게 있어서 수화 기제도 되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인해합하고 인호합하고 인해합이 되면서 이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한 듯 보이지만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내공이 있는 그리고 해수와 오화가 이르어서 수화 기제가 되면서 머리도 은근히 잘 돌아가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두뇌 회전이 좋아서 상당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됩니다. 예, 신중하면서도 아주 주도 면밀하고 냉혹하고 단호한 외유내강의 사주가 됩니다. 성격이 이렇게 뭐 강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겉으로 부드럽고 인자하면서 속으로 강하고 단호한 강한 외유내강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인자해 보여도 그 속의 진짜 성향은 아주 단호하고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고 원칙주의자이고 아주 자신의 원칙과 철학이 확고한 원리 원칙주의자.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이고 대단히 자신의 그런 철학이 확고한 아주 신사적인 젠틀맨이지만 그런 자신의 그 철학은 아주 확고하고 냉정하고 단호한 성정을 가진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성향을 가진 외유내강 형태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마침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자, 이유를 한번 들이대볼까요? 대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자년 어릴 때는 조금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임자개축 이런 거 수운에서는 조금 불리하고 조금 가난한 집 그렇게 부자 집은 아니고 적정한 한 중산층이나 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고요. 어릴 때는 운이 별로주고 갑인대운부터 발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인대운부터 발복을 하기 시작해서 갑인대운에서 인호합으로 술토를 땡기고 하면서 이때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서 이때부터 갑인대운부터 정치를 하게 되고 인호합으로 술토를 견인하면서 이때 발복하게 되고 이때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서 갑인대운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갑인대운 운이 좋고
을묘대운도 해묘합으로 미토를 땡겨서 운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병진대운에서 조금 슬럼프가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거를 넘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정사대운에서부터 다시 발복을 해서 56세 정사대운부터 다시 발복을 해가지고 미국의 상원위원장 미국 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 뭐 법사위원장 이런 굵직한 직함들을 많이 맡게 되면서 이런 중요한 요직들을 미국 의회의 중요한 요직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 36년 동안의 그런 상원의원 경험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호대운이 되었습니다. 66세 무호대운에서 이때 무호대운에서 시주의 무토 인호합 위에 있는 무토가 있으니까 인호합 위에 무토가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는 자신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동지 친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동지와 친구 세력을 잘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무토 위에 옆에 무토가 또 있죠. 이 옆 시간에 있는 무토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뭐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주는 세력입니다. 이노합하고 이게 무토 옆에 있는 무토 옆에 또 있죠. 이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고 이노합하고 이렇게 아주 안정된 위치에서 그런대로 안정된 위치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죠. 위에서 밑에서 딱 자신을 서포트하면서 딱 받쳐주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진짜 힘입니다. 민주당이나 바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부부, 힐러리 클린턴, 뭐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뭐 민주당 이렇게 다 도와주죠. 예, 그 세력이 인호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서포트가 딱 됩니다. 인내함 이렇게 재생관하고 관인상생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내합을 그러니까 이게 그 인의 합을 또 이렇게 인호합으로 다시 관인상생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딱 풀어내고 하면서 신약한 사주를 밑에서 떠받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주 형태가 견고하고 그거를 잘 풀어내는 형태. 성격도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젠틀맨이고 어진 사주 형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류 무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호대운에서 오바마 대통령 인호합으로 해갖고 술토를 견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불이 들어오면서 딱 그때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이 돼서 미국의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재임하게 된다. 무호대운에서 미국의 부통령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이때가 본인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뭐 그런 형태이겠죠?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뭐 무난한 시기 안정적인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미대운에서 그리고 지금 기미대운이신데 이 기미대운에서 대운이 좋으니까 봅시다. 그 기미대운에서
대운이 좋은데, 넘어가겠다. 2016년에는 운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금이 와서 인목을 치게 되니까 세력이 부서지게 되니까 이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넘어와서 2000 지금 2018 지금 김이 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76세 김이 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예. 올해 나이가 79인가? 한국 나이로 79인가? 80인가 그쯤 되죠? 예. 그러면은 김이대운 올해 아니 지금 김이대운인데 2018년에 2018년에 그 무술년이죠. 2018년 무술년에 인호술 합을 하고 이렇게 수미 형사를 하면서 운이 좋아지게 되고 이때 그래서 2018년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게 됩니다.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하고 미국 연방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시 임용이 되죠. 하원의장으로 다시 임용이 되죠. 예. 그리고 2019년 기해년에 작년에 해수가 사활을 도충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선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올해 경자년인데 2020년은 불리하지만 대운이 우선입니다. 대운이 지금 김이 대운이고 해서 김이 대운에서 운이 좋고 그래서 저의 예측대로 5월 6월 7월 달부터 이분이 시권을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된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딱 그렇게 딱 됐죠. 그리고 8월 달부터 주춤하고 8월 9월 달에 주춤하다가 올해 지금 10월 달이 병수월인데 10월 달 들어서 다시 주도권을 찾게 됩니다. 승기를 찾게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에 조 바이든이 다시 주도권을 찾게 될 것이다. 8월달, 9월달에 주춤하다가 10월달 들어서 다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권을 찾게 될 거다. 그렇게 되고 이대로 밀고 나가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말 들어가고 있죠. 왜냐면 대통령 선거는 올해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올해 2020년 11월 초에 하지만 취임은 내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은 내년 2021년에 2021년 신축년에 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거는 내년으로 딱 가는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운은 내년 운을 봐야 그러니까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는 취임하는 해부터 전반적인 운을 훑어봐야만 누가 이기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선거 치른 해 당해 운을 보는 게 아니라 취임하는 해 그때부터 운을 봐야 맞아 들어가죠. 예. 일단 바이든 부통령이 대운이 살아있고 2022년부터 탄탄대로로 운이 좋기 때문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일단 대운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운이 좋아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올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희대운이 살아있는 동안 김희대운에서 쭉 재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쭉.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은 4년을 넘겨서 5년, 6년, 이게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하고 다르게 4년 뒤 대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 대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운이 좋아서, 김희대운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충미충을 하니까 내년에 신축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2년부터 잦아들고 잠잠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022년부터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년, 2023, 4, 5, 6,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2022 그래서 올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그 전망은요, 굉장히 빨리, 아침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선거 격차는요, 최소한 350에서 370 사이로 전망합니다. 340에서 370.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340도 넘을 것 같아요. 340이 아니라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얻을 선거인단 수는 선거인단 350명, 전체 540명 조금 안 되는 선거인단 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소 350에서 370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190에서 170 사이. 이렇게 얻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획득수는 2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뿐 아니라 직접 투표율도 상당히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희대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공직이죠. 마지막 공직을 역임하면서 마지막 전성기를 김희대운에서 자신의 대운의 마지막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예, 김희대운에서 김희대운에서 마지막일 때, 이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신대운이 들어서면서
운이 꺾이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고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주였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